한 해군 장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택시기사에게 음주 의심 차량을 뒤쫓을 것을 부탁하고 더는 주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. 신속한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이광영 소령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. 이 만취 음주 운전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붙잡은 남성이 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. 네, 사진이 멋지네요. 네. 이광영 소령인데요. 해군입니다. 전남 영암의 해군 3함대 사령부의 통신지휘대대 소속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딱 2달 전이에요. 8월 9일 밤 9시 반경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목포 시내의 숙소로 택시를 타고 가던 길이에요. 택시를 타고 목포 시내를 가는데 딱 봤는데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가 갈지자로 가고 있는 거죠. 택시 기사님한테 저 차를 쫓아가 주세요. 10여 분을 따라갑니다. 상태를 주시하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 차 앞을 택시로 가로막고 이 차의 주행을 막아섭니다. 그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계했어요. 예. 이 음주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78%. 이거는 지금은 기준이 더 낮아졌지만 과거 0.1보다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예. 저 이광영 소령 앞에 저 상황을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.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끝내고 제 숙소로 이렇게 혼자 택시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 앞쪽에 이제 검정색 승합차를 발견을 했는데 지그재그로 형태로 가고 있었고 차선과 차선 중앙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100%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걸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비틀거림이 있었습니다. 그 차 때문에 주변 차가 다칠까 그 걱정이 된 거죠. 뭐 요금 같은 걱정 마시고 추적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기사님도 망설임 없이 행동을 옮겨주시더라고요. 시작하고 가로막았을 때 그 시간을 따지면 15분 정도 좁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. 우회전해가지고 그 차량이. 그래서 제가 앞질러 주세요. 막아주세요 얘기를 했죠. 막았는데 또 그 뒤에 차는 빵빵도 안 거리더라고요. 계속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. 마침 또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관에게 인계를 했죠. 측정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0.178이 있거든요. 저희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얼굴 참 만취 상태에서 잡았는데 차 뒤쫓고 경찰까지 신고를 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택시 기사님과 우리 이광영 소령님의 요 차 안에서의 장면을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경찰 2인조 팀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광영 소령이 저를 보자마자 기사에게 일단 먼저 확인 질문을 합니다. 음주운전한 것 같죠? 기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자, 그럼 추적합시다. 그래서 같이 갑니다.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잖아요. 일단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지켜본 거죠. 10분, 15분을. 근데 거의 확실시 되는 음주운전자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이광영 소령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차 번호, 차량 색상, 이게 승합차 같다 정도를 이제 알렸고 이 지역 자체가 이광영 소령이 잘 아는 장소는 아니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이 이어서 경찰에게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찾아오는데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는데 한 15분 쫓아 이제 추격전을 펼쳤는데 딱 세울 수 있는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. 네, 아마 이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우회전하면서 좁은 도로 쪽으로 이 사람이 진입을 하는데 천천히 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저 앞을 가로막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죠. 예. 택시 기사분이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. 그러면 정상적인 그 운전자 같으면 빵빵거려야죠. 왜 내 앞을 막느냐고.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 차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미 만취 상태에서 운행 불가 상태에 진입한 겁니다. 0.178 정도면요.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차로 다가가려는데 그 순간 미리 신고했던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내렸고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겁니다. 저희가 뭐 설명할 때 2인 1조의 그 콤비를 이뤘다고 했는데 이광영 소령뿐만 아니라 이 택시기사도 큰 도움을 줬는데요. 택시기사에게, 택시 운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 택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택시는 그 밑으로 난 대로 그대로 줬습니다.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택시 요금을 메꾸려면 여러 군데 빨리빨리 손님 태워드리고 해야지만 이렇게 본인도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음주운전 차량에 또 추적하는 부분들을 너무 고맙고 휴대폰 번호라도 좀 받아놨으면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얼굴 뵈면 한번 고맙다는 얘기는 한번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군인이 경찰 표창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
표창을 받은 것보다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다는 자체에 좀 자부심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저한테는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상을 이렇게 받는 게 군생활 하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. 김복중 교수님도 경찰인데 군인한테 상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는 지금 군인이 경찰한테 표창장을 받았단 말이에요. 쉽지 않은 일이죠. 이게 그 그러니까요. 업무 연관성이 없어가지고요. 서로 표창 주고받을 일이 거의 없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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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경찰 표창을 저 지금 사진 보십시오. 제3 함대 사령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경찰 표창장 받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제 운전하는 그 사람을 추격하면서 쫓아갔는데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 저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확신한 가운데 쫓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직접 들어봤습니다. 와, 대단하다. 선배 멋있다. 후배 장하다. 이광영이 좋은 거로 자꾸 칠 줄 알았다. 가족들은 이제 많이 슬퍼하죠.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뭐 아들이다 보니까 광영아,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. 위험하다. 그런 말씀하시죠. 이 즉흥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고민을 했다면 그 차량 놓쳤겠죠. 근데 이 차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 그런 게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. 아마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. 이러한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보일 때 함께하는 세상,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저 음주운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운전자에게 사고 쳤을 경우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운전자에게도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더 큰 어떤 예.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음주운전 하는 거하고 음주운전에서 치사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네.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평소에 또 모범 그 간부로 좀 알려져 있다면서요? 네, 친구들이 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. 너 좋은 일로 사고 칠 줄 알았다. 보통 사고 치는 건 나쁜 건데 얼마나 정말 업무를 잘했으면 좋은 일로 사고 칠 줄 알았다. 지금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네. 지난주에 오늘 한글날 지난주에 개천절이 있었지만 휴일이 아닌 이유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. 올 국군의 날에 해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. 네. 스마트 네이비라고 해서요. 해군의 최첨단 지휘 체계를 만드는데 업무 추진을 한 공로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사고를 계속 치실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제목은 좋은 사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스쳤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고가 이어질 수 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광영 소령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요.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